차이나 머니무브에 올라타라. 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은 화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산관리 전문가이신 오인석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중국의 시장은 과연 이게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계신지? 과거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중국의 경제 체력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중국은 여러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 경영이 좀 불투명한다든가, 회계 기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못 미친다든가, 그리고 정부의 그 개입 리스크도 좀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중국은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의 대표격인 미국 대비해서는 신흥 시장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세컨 티어 정도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국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은 이미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그리고 미국의 견제를 충분히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국산화라든가 내수 성장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IB들은 지금 중국의 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을.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생한 국가긴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빠르게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회복이나 이런 쪽이 매우 빠르게 진척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8.4%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건 매우 높은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예전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소비 규모가 이제 커지고 수출이나 이런 쪽의 의존도가 작아지면서 뭐 6%대나 뭐 7%대 성장이 보통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성장률인데, 이렇게 올해 성장률이 높은 거는 약간의 기저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8%대고요. 2022년도 전망은 이제 기저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평균적으로 5.5% 정도 성장할 것이다. 올해 대비 내년도 성장률은.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올해보다는 낮지만 기저효과가 없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중국은 국가 주도로 발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제조업을 많이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그 첨단 기술 업종 지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많이 커진 상태에서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니까 더욱 기업이라든가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엄청난 중국의 그 대학 졸업생 수, 연간 700~800만 명이 대학 졸업을 한다고 하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고요. 그래서 엄청난 그 휴먼 캐피탈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어마어마한 인구 기반.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를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임상 실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인구 기반이 많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훨씬 유리하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도 어느 정도,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그 기반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중국은 지금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트렌드를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내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수출만 하고 끝났는데,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뭐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국내에서 돌게 함으로써 내수도 같이 활성화시킨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동시에 수출과 내수를 활성화시키면서 그 저변에 깔린 기업들의 경쟁력도 동시에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3대 IT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에 대해서 이제 강한 규제가 예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플랫폼 기업은 중국의 엄청난 인구 기반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향상을 하고 있고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성장성은 여전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이외에 중국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T 하드웨어라든가 그다음에 5G라든가 그쪽에 통신 쪽에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조금 친환경 전기차 이런 쪽에서도 엄청나게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을 굉장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DAT는 이미 알려져 있는 훌륭한 기업들인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향후에는 한국도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너무나 커진 기업의 독점력이나 독과점력이 커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거는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중국의 좀 유망한 업권은 이제 어느 업권이 있을까요? 아까 뭐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 하면은 뭐 그 철강이라든가 제조 쪽에 포커스돼 있는 그런 기억을 떠올릴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지금의 중국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도 성장하는 쪽의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플랫폼 기업일 수도 있겠고 추가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비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구이저우 마오타이라는 대표적인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기업이 있습니다. 마오타이는 이 백주 업체인데 유럽으로 치면은 양주 중에서 가장 고급 술인 발렌타인이 있죠. 그 발렌타인을 만드는 회사가 디아지오라는 회사입니다. 이미 구이저우 마오타이는 그 회사를 이미 시가총액을 넘어섰고요. 글로벌 1위 시가총액 기준으로 백주 업체로 이제 도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쪽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도 친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운송 수단에서도 친환경 쪽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라는 이런 시장도 중국에서도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거는 해외 주식형 펀드가 네. 대표적인 거라고 보는데 네네. 펀드 투자가 상대적으로 편리한 방법은 20, 30개 이상의 우량 종목으로 분산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펀드와 또 같은 성격의 ETF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그거는 이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게 상장시켜 놓은 펀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의 경우가 20, 30개 이상. 뭐 적게는 뭐 10개, 20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뭐 4, 50개도 있고 다양하지만 한 20, 30개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투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리스크가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처음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좀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펀드가 혹시 있을까요? 네, 이 상품은 그 통중국 4차 산업펀드. 통중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중국은 본토 시장이 있고 그리고 홍콩 시장이 있고 뭐 여러 시장이 있잖아요. 범중국으로 치면은 대만도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우른다는 개념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게 통중국이고요. 4차 산업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산업인데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4차 산업 내에서 5가지 중점 테마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와 빅데이터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가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통신 쪽은 5G나 스마트폰 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유니콘 이라는 회사인데요. 배터리 업체가 CATL이라는 업체가 있죠. 뭐 그쪽도 지금 친환경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세대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그 로봇 공장 자동화의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거기를 따라잡을 정도로 이쪽도 계속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로봇이나 공장 자동화 관련된 업종도 또는 기업들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도체 굴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쪽을 키우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반도체 쪽을 키우려고. 그래서 이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또 하나의 이제 추천해 주신 상품은 차이나 그로스 펀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것도 비슷한
산업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많이 겹칩니다. 이 상품도 이름을 봐야 되는데 차이나 그로스. 여기서 그로스라고 하면은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성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장의 투자 시장에서 성장에 대비되는 용어가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가치. 근데 성장주냐 가치주냐. 여기는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만큼 장기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돼 있다. 말씀드린 플랫폼 기업 클라우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테크,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클린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아직은 중국의 1인당 GDP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부가 커지고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커진다면 이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기업이 뭐 교육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보면 이미 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중국도 계속 사교육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이라든가 서두에 말씀드린 뭐 백주 업체라든가 이런 쪽도 성장하는 그런 산업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하는 산업에 4차 산업을 가리지 않고 다 포함해서 투자하는 집중 투자 펀드다. 이거는 종목이 20개에서 25개 내가 아는 기업만 투자한다. 특색 있는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중국 시장의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개인 투자자나 고객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중국 투자 비중은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은 공격 투자의 경우는 20%가 국내외 채권형, 80%가 국내외 주식형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 중에서 30%가 신흥 주식이에요. 중국은 신흥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격 투자자다. 그러면은 30% 정도가 신흥 시장인데 신흥 시장의 일부가 중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15에서 20% 정도 공격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15에서 20% 정도 범위 내에서 중국 시장에 배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만 한정된 건 아닐 텐데 보통 투자 기간은 얼마 정도를 봐야 될까요? 워런 버핏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 주식을 영원히 보유할 수 있을 자세로 투자를 하라. 실제로 영원히 보유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산업 지형이 바뀔 수가 있고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서 도태될 수 있는 확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투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분석을 잘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분석을 잘하고 정말 이 기업이 괜찮다라고 투자를 하면은 주가가 떨어져도 펀드의 기준 가격이 떨어져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괜찮은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싸게 거래가 되는 일시적인 현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투자하면은 이 기업이 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 보유를 안 하고 도중에 환매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또 인간의 본성상 이익이 많이 나면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면은 손절을 안 하고 계속 보유하는 경향이 이제 나오는데 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말로 괜찮은 투자 상품이나 펀드나 ETF다고 보면은 중장기로 보유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욕구를 견딜 수가 없다. 중도에 환매하거나 빨리 이익 실현할 욕구를 견딜 수 없다 그러면은 일부만 환매하는 걸로 권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남는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금을 계속 놔둘 경우에는 많은 수익이 쌓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오인석 전문위원님 모시고 중국 시장에 대한 진단 그리고 중국 시장의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